오늘 있었던 카라바오 컵 16강전에서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의 만남은 그야말로 가혹한 도전이었습니다. 토트넘에게 있어 맨체스터 시티는 마치 거대한 벽과 같은 존재죠. 프리미어 리그의 디펜딩 챔피언인 맨체스터 시티는 지난 시즌 28승 3무 5패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리그 정상을 차지했고 토트넘과의 승점 격차는 무려 25점이었습니다. 올 시즌 역시 맨체스터 시티는 7승 2무의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리그에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실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상대를 상대로 비교적 초기 라운드인 카라바오 컵 16강에서 맞닥뜨려야 하는 운명의 장난 같은 상황이었죠. 그러나 맨체스터 시티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지휘 아래 UEFA 챔피언스 리그, 프리미어 리그, FA컵 등 여러 중요한 대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르디올라 감독은 카라바오 컵에서는 비교적 낮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카데미 출신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핫스퍼의 홈구장에서 열리는 만큼 만약 맨체스터 시티가 로테이션을 가동한다면 토트넘에게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경기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토트넘에게도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가 부상 문제로 인해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을 완전히 쉬게 하기로 결정했고 손흥민은 선발 라인업은 물론 벤치 명단에서도 빠졌습니다. 그의 빈자리는 전력 중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는 티모 베르너 선수가 메꾸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평소에 사용하던 1중미-2공미 체제가 아닌 2중미-1공미 체제로 포메이션을 변경하여 중원을 더욱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미키 반더벤 선수는 풀백으로 이동하며 유연한 전술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골키퍼 구에르모 비카리, 수비진에는 아치 그레이와 크리스티안 로메로, 라두 드라고신, 미키 반더벤, 중원에 파페 마타르 사르와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배치되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브레넌 존슨, 도미닉 솔랑케 그리고 티모 베르너가 포진해 손흥민의 공백을 메우며 최선의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은 확실히 주전급 라인업은 아니지만 골키퍼 슈테판 오르테가를 필두로 리코 루이스, 존 스톤스, 마누엘 아칸지, 네이선 아케, 카이 김도한, 제임스 맥카티, 니코 라일리, 비뇨 마테우스, 누네스, 필 포든 등 1군 선수들을 꽤나 섞은 강력한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토트넘과의 경기에 있어 예상보다 강한 전력으로 나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토트넘은 홈 경기라는 이점이 있었지만 상대가 주전급 전력은 아니어도 볼 소유권에서는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전 볼점유율은 29대 71로 토트넘이 경기 주도권을 상당 부분 맨체스터 시티에 내준 채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간헐적인 역습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시티의 수비를 흔들었고 특히 전반 6분 대한 크루세스의 환상적인 킬패스를 받은 티모 베르너가 완벽한 마무리로 득점에 성공하며 토트넘이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은 환상적인 티모 베르너의 득점으로 초반부터 리드를 잡으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사실 베르너 선수는 그동안 많은 경기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자주 놓쳐왔기 때문에 이번 득점 장면에서 보여준 슈팅 능력은 놀라운 반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베르너가 충분히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임을 입증하는 멋진 장면이었죠. 그러나 토트넘에게 곧바로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전반 11분 미키 반더벤 선수가 강력한 스프린트와 태클을 시도하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결국 교체되어야 했습니다. 주전 수비수인 반더벤이 빠지자 토트넘은 데스틴 우도기를 투입하며 수비진을 재정비했지만 초반부터 핵심 선수를 잃는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이후 티모 베르너가 또 한 번 단독 찬스를 잡았으나 마무리에 실패해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전반 25분 코너킥 상황에서 대한 클루셉스키가 밀어준 공을 파페 마타르 사르 선수가 바로 다이렉트 슈팅으로 연결하며 또 한 번 상대 골문을 위협하는 장면을 연출했으나 아쉽게도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호스퍼는 맨체스터 시티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2골 차 리드를 잡아내며 놀라운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시도한 전술적 변화는 평소처럼 라인을 올려 공격을 전개하기보다 수비적으로 라인을 낮추고 안정성을 우선시하면서 역습을 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일반적인 플랜 A에서 벗어난 전략이었고 맨시티의 공격진이 주전이 아니었음을 고려해 이러한 전술적 접근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경기에서 수비진에는 주전급 선수를 배치했지만 공격수들은 후보 선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에 토트넘의 수비진을 상대로 큰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토트넘에서는 티모 베르너가 공간이 열렸을 때 뛰어난 볼 캐리 능력을 발휘하며 역습 상황에서 물만난 고기처럼 활약, 맨시티의 수비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2-0 리드를 잡은 이후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의 강한 압박에 점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반전으로 접어들며 토트넘 호스퍼는 주도권을 내주며 더더욱 수세에 몰렸습니다. 특히 교체로 투입된 데스티니 우도기 선수는 경기 템포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며 여러 차례 수비적인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추가 시간에 우도기를 공략한 맨체스터 시티의 사비니 선수가 완벽한 크로스로 마티우스 누네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누네스가 이를 발리 슈팅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스코어는 2-1로 좁혀졌습니다. 토트넘에게 유리했던 스코어가 압박감 속에서 마무리된 셈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 초반에 파페 마타르 사르를 2부 비수마와 교체하며 빠르게 변화를 주었지만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도 즉시 대응했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마테오 코바시치, 요슈코 그바르디올, 베르나르도 실바와 같은 핵심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며 팀 전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 속에서도 토트넘은 전반전과 유사하게 효과적인 역습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공격을 주도하는 동안 토트넘은 이를 활용해 반격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공수 전환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토트넘 호스퍼는 환상적인 초반 득점으로 리드를 잡았지만 후반전 들어 여러 차례 추가 득점 기회를 놓치며 한 골 차의 아슬아슬한 리드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티모 베르너는 51분경 완벽한 단독 찬스를 놓쳤고 크루세스도 결정적인 순간에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토트넘은 리드를 더 벌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의 강한 압박에 수세에 몰리며 방어에 집중했지만 결국 2-1로 경기를 지켜내며 승리를 가져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기 후 토트넘 현지 팬들은 팀의 경기력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팬들은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놀랍다. 후반전에도 이런 경기력을 유지하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지만 또 다른 팬들은 더 나아져야 해. 상대가 거기서 득점하기 두지 말았어야 했어. 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미키 반 더 베이크의 부상의 우려를 표하며 의료진을 불러 검진을 받아야 한다. 고 언급한 팬도 있었고 데스티니 우도기의 부진한 경기력에 실망한 팬은 이번 시즌 우도기는 끔찍했다. 나는 제드 스펜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고 말하며 대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또 충격적이네. 2-0으로 앞서다가 완전히 무너졌다. 라는 실망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기대와 실망이 교차한 반응은 이번 경기가 그만큼 아슬아슬하고 긴장감 넘치는 승부였음을 보여줍니다.